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그 현장 방문을 하고 왔는데 이 자율주행 앞으로 종합지원센터가 될 그런 지역 방문했고 지금 이제 건물 짓고 있는 이제 지으려고 하는 자동차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물지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산은 지금 뭐 충남의 중추도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도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떠오르는 태양의 도시다. 제가 이제 외국 나가서 기업들 유치하러 나가서 상담 같은 걸 해보면은 여기 뭐 우리 아산 시장님하고도 가을에도 나갔고 봄에도 나갔고 또 뭐 지난주에는 그 일본 가서 또 4천만 불을 그 MOU 체결하고 오고 했지만은 이 아산은 그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미래의 그런 첨단 산업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 좀 제가 뭐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보면 이제 아쉬운 점은 좀 아산이 좀 난개발이 좀 이루어졌다. 쉽게 얘기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고 하면은 이 도시계획 전체적인 그런 틀 속에서 여기는 아파트 지역이 들어서고 어디는 이건 뭐 빌라나 펜션 같은 걸 집어넣고 어디는 상업도시를 제대로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아산이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꼭 이빨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.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산에 관련된 이런 산업들을 하고 하다 보면 이 중앙정부에서 이 아산 공무원들 안 만나줘가지고 충남도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도 난감하겠다 해가지고 사람이 의심이 들면은 그저 올바르게 가는 그런 부분들도 그저 의심을 받고 뭐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은 문제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산에 계신 우리 기자분들도 좀 아산의 발전을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일단 좀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이 도시가 기본적으로 아름답고 또 앞으로 먼 훗날에 이 삶의 질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또 그런 걸 지켜보고 또 비판하고 견제하는 우리 기자분들도 한번 고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이제 제가 이 아산 이제 작년에는 제가 7월 1일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7월 말부터 8월 달 9월 초까지 그 시군을 순방을 하면서 도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미 뭐 이 충남 도도 올해 예산입니다. 내년 예산이 그 성안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도 이제 그 다음 해 예산이 이제 어느 성안이 그려진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 말씀을 듣다 보면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뭐 일사분기나 초에 그 성안이 그려지기가 예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바퀴 돌고 또 도민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 그 뭐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충남도가 또 도도 어렵지만은 일단 아산시에 좀 어깨를 좀 가볍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남 그래서 듣고 또 타당한 이런 부분들은 좀 도에서 좀 도와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좀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. 진짜 구분할 필요가 있죠. 교육은 이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? 그것은 종합부동산세이 심지어 여기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담배세를 묻기도 하고 다 그 목적세에 각자 붙어있는 그런 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
기본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은 뭐 지방 정부하고 또 기초단체에서는 그러면 손잡고 있어야 되느냐? 그건 또 아니죠. 이제 그것은 서로 간에 이 국가에서 큰 틀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특색에 맞는 일부의 그런 그 사업이 있을 때는 협의에 의해서 서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하거든요. 근데 문제는 제가 이게 교사 되고 보니까 너무 방만하고 그 다음에 또 비효율적으로 그런 이 사업들을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다. 그리고 또 매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비효율성적인 그런 부분이고 또 적절치 못한 그런 그 사업 매칭이 됐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.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충남도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도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좀 바로잡았던 그런 부분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. 우리 이 무상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우리 충남도가 충남도 학생들한테 2,800억 정도가 되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을 충남도하고 도교육청하고 50대 50으로 하자. 그래서 1,400억씩 정도씩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충남도는 1,400억을 다 냈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급식에 관련된 그 식품비니면 그런 비용 부담에서 50% 정도. 그 한 1,400억 가까이 돼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1,400억 가까이가 되고요. 근데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1,400억 가까이 되는데 인건비가 1,200억 가까이 되고 200억 정도는 그 운영비예요.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이 컨트롤을 조정을 해놨어요. 근데 알고 보면은 1,200억 인건비는 국가 정부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도교육청은 실적으로 200억밖에 안 쓴 거예요. 우리는 1,400억을 쓰고.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 그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향상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면은 도에서도 부담하고 또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야죠. 다만 지금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1조 1,000억 정도가 세이브가 돼 있어요.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1조 1,000억 정도가. 근데 도는 지금 부채가 1조예요. 시군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.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바로잡아야 되겠다. 그거 하나 하고요. 제가 딱 더 하나를 적은 거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. 제가 그 선거 때 느낀 건데 아이들 유아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다 부담하겠다 그러는데 누리과정이라 해가지고 27만 원인가 8만 원인가를 중앙정부에서 미뤄요. 실질적으로 56만 원, 7만 원 들어요. 근데 나머지 부분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이라 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것도 우리가 30%인가 20%인가를 또 부담해서 줘요.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이제 무상이에요.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충남 교육청에서는 이만큼 안 내고 그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해서 충남에서 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충남에서 양쪽에서 찢어져서 부담을 하고요. 그런데 아이들의 그런 분포를 보면 반반이에요. 사립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하고 이른바 어린이집하고 반반이에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들은 10만 원씩 가까이씩을 그 학부모가 부담을 해요. 불합리하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걸 교육부 소관인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전부 다 부담해라. 나머지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.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다 부담하마. 나머지 부분을.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한 거고 이 두 가지예요. 충남도에서 한 거고 교육청들은
이 부분이 국가 정부에서 저기 이 세금을 간접적으로 걷어서 거의 자기들이 넘기고 지방 정부들이 넘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세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건 충남도도 마찬가지예요. 세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저기 우리가 저기 세금 거친 거 사용하는 거나 본인들이 세금 거쳐서 사용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뭐 이 저기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쓰는 예산과 그 다음에 또 시군에 쓰는 예산과 본인들이 또 쓰는 교육 예산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. 국민들 그 저기 세에서 나오는 거지. 그 똑같은 거지. 그건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. 이렇게 봐요. 뭐 저도 뭐 얘기 들었으니까 그 저 민주당 그 저 시의원들하고 그런 뭐 갈등. 근데 이제 뭐 통합이 되고 합의가 된 모양이 돼요.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시장님 옆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저 100% 맞는 얘기예요. 다만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, 절차적인 부분은 지적하고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걸 저는 농성까지 하면서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될 문제냐 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각 시군마다 따로따로 또 이제 교육청하고 이제 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. 도하고에 그 무관하게.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교육기관 교육기관에 이 상하수도비 이런 부분들까지 냅니까? 그건 아니죠. 어느 기관이든지 그건 뭐 다른 뭐 사업비 같은 게 지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도 상하수도비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.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그 협의를 했던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협의해서 사업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 도교육청에서 1조 1,000억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1조 1,000억이 그럼 1조 1,000억 그 일부에서는 교육청 내에서는 일부에서는 우리가 그 앞으로 큰 사업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뭐 있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부분은 뭐 건물 같은 것도 그렇고 뭣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건물 짓는 거 무슨 관계예요? 다만 1조 1,000억을 그러면 그리고 또 나중에 혹시 예산이 이제 부족하고 뭐고 하면 그 부분들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위 뭐 창고에다 쌓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좀 세입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왜 1조 1,000억이 남게 이렇게 되고 그랬냐? 제가 볼 때는 부동산세니 뭐니 문재인 정권 때에 이 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2% 3% 몇 프로 뭐 들어있는 목적세인 교육세가 또 같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근데 그러면 그걸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? 이 목적세기 때문에요. 다른 데 활용을 않고 무조건 넘기는 거예요. 우리 같은 지방세에 붙는 것도 1년에 한 4천억 정도를 넘겨요. 충남도에서 도교육청으로. 그건 우리가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목적세기 때문에.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줄어들 수 있다? 이게 줄어들 수 없어요. 왜냐하면 그러면 세율이나 세금을 낮춰야죠. 이게 줄어들지.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좀 필요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런 때는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도교육청이 이제 앞으로 또 교육 행정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들을 일어나면서 이 교육 예산이 그 중앙 정부나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넘어오는 교육 예산 가지고 좀 부족하다 할 때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솔직히 보니까 그 안에 보면은 의원들이 지방 의원들이 공약하고 한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. 그런 거 깎는다 그러니까 시의원들 또 관한 부분도 있겠지. 근데 그 부분들도 고개 끄덕여주시는데 이 절차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끄럽게 좀 우리 시장님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있는데 다만 그 내용 질적인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리고 또 보는 그 관점은 우리 시장님 생각이 좀 맞다 이렇게 봐요. 그 아산항 건설은 지자체 간의 이견이 없죠. 이해는 없는데 이제 그 앞쪽으로 이제
당진 평택항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뭡니까 이 저기 많이 쌓인 게 뭐죠? 준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준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앙 정부를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. 제가 볼 때는 아산항이 만들어지면 좋죠. 왜냐하면 외항과 내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요. 근데 이제 저도 옛날 국회의원 시절에 보령 신항 그걸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험난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준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 규모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도 의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를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갖고 설득을 하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난제고 고민이지 다른 지자체하고의 그런 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. 저도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아산시에서 용역 결과를 보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럴 수 있으면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경찰병원 문제는 이제 이미 경찰병원을 우리 아산에 설치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된 거고요.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규모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국가 예산이 이제 경찰청의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모든 부분들이 이제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그 국립병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좀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지금 작업하는 그런 과정이다, 정리하는 것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. 어차피 이제 예타도 있고 그러는데 예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타라는 게 효율성을 보는 거잖아요. 경제성을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논의들이 될 거예요. 그때 우리 아산의 입장에서 우리 충남도의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